이제 절정 두 번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정 두 번째는 이제 그 삼촌 대신 나타난 그 구렁이를 외할머니가 달래서 배웅해주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외할머니가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렇죠? 자꾸 구렁이에게 돌을 던지고 그 못되게 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할머니는 기절하신 상태고 외할머니는 이제 돌멩이를 던지는 놈이 어떤 놈이냐 하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하는 그 구렁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 자, 그러자 외할머니는 천천히 감나무 아래로 걸어갔고요. 감나무에 이제 구렁이가 있는 거죠. 외할머니의 몸이 구렁이가 칭칭 감긴 늙은 감나무 바로 밑에 똑바로 서 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때까지 숨을 죽여가며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입에서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바로 머리 위에서 불티처럼 박힌 앙증스러운 그런 눈가를 요모조모 빛내면서 자꾸 대가리를 숙여 꺼뜩꺼뜩 위협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외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삼촌의 환생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해치거나 못살게 굴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자, 그래서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을 하면서 이제 구렁이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에구 이 사람아, 집안일을 못 잊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렁이를 죽은 삼촌의 환생으로 여겨서 굉장히 다정하게 말하는 누굽니까? 외할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외할머니의 모습. 근데 이걸 잘못 보면 되게 웃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 갑자기 할머니가 막 뱀한테 가가지고 에구 이 사람아 막 이렇게 말을 건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관점에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뭘까? 얼마나 슬플까? 뭐 이런 종합적인 감정들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꼭 울어보치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주듯이 굉장히 조용하게 속삭이고 있었는데 그때 또 항상 이런 애들이 있죠. 굉장히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눈이 단단히 세모꼴로 변했다. 눈이 세모꼴로 변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화가 난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창자 빠진 잡놈이 그렇게 웃냐? 누구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역정을 내시고 화를 내시는 외할머니의 모습도 우리 같이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외할머니의 대갈호령에 사람들은 쥐 죽은 소리도 못했다.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로 하면서 자네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모두들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집안일은 걱정하지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할 대로 가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구렁이는 한을 품고 있어서 저승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환생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 삼촌이 얼마나 집안 걱정이 됐겠어. 늙은 어머니도 걱정되고 다른 식구들도 걱정되고 그런 점을 파악해서 이제 외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달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아직까지 구렁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요. 철사또막 같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대가리만 두어 번 들었다 놓았다 했다. 자, 그다음 계속 가야 할 띠가 보통 먼 길이 아닌디 여기서 그러고 충그리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자꾸 이러면 못 쓰네 못 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작하지만 집안 식구들도 생각해야지. 자네 놓친 양반께서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라고 하면서 구렁이의 한을 달래주고 있는 그런 외할머니의 모습 나타나고 있고, 자,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을 대하듯 위를 올려다보면서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간곡한 말씨로 거듭 타일러 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이렇게 기척을 보이지 않았다. 이때 그 울바자 너머, 그 담장 너머에 있는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을 일러주었다.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서 냄새를 피우면 이제 뱀을 쫓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근데 이거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냥 이것 또한 우리 무속신앙에 근거한 어떤 주술적인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 뱀이 삼촌의 환생이다라고 믿는 것도 어떤 주술적인 행위, 무속신앙인 거고, 그 다음 이것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우리는 무속신앙에 근거한 이런 주술적인 행위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렁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구렁이의 한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것을 이제 쫓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속신앙에 우리가 기대어서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옆에 날개 같이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물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뭐라 생각합니까? 그냥 삼촌의 환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 구렁이를 대하는
외할머니의 태도를 한번 보시면 외할머니는 무속신앙에 기반하여서 삼촌이 한 맺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렁이로 환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외할머니는 삼촌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구렁이를 달래고 있다. 근데 이때 삼촌의 한은 좀 더 확대 해석하자면 누구의 한이다? 그렇지, 우리 민족의 한이다. 그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얼마나 한스럽겠냔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는 좀 더 넓게 확대 해석하면서 공감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여자가 알려준 거와 같이 머리카락을 태우면 구렁이를 그거 쫓을 수 있다. 그래서 자, 외할머니의 지시에 따라서 나는 친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서 할머니, 친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는 뻣뻣한 자세로 누워 있었고 숨은 겨우 쉬고 있다고 해도 아직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다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식구들을 향해서 나는 다급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겠죠. 그래서 누구랄 것 없이 아무에게나 던진 내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로 들렸던 모양이다. 갑자기 와서 머리카락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뭐 얼척이 없겠어. 그렇죠? 자, 그래서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이런 때 도대체 어디에 소용이 될 건가, 어디에 사용이 될 것인가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기에는 꽤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고모가 인사불성이 된 할머니의 머리를 이렇게 찬빗으로 빗기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어쨌든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뭐야? 구렁이를 쫓을 수 있는 용도잖아. 그러면 그 구렁이는 삼촌이 한이 생겨서 만들어낸 그 뱀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구렁이를 보낸다라는 것은 삼촌의 한을 어떻게 해준다라는 겁니까? 그렇지, 삼촌의 한을 풀어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삼촌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요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것은 구렁이가 원한을 풀게 되는 매개체, 즉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어떤 모성애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구렁이의 한을 풀어주고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외할머니가 아니라 친할머니죠. 친할머니의 머리카락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빗질을 여러 차례 거듭해서 얻어진 한 줌의 머리카락이 내 손에 쥐어졌다.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지 외할머니는 돌의 소반 위에다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차리는 중이었다. 호박전과 고사리 나물이 보이고 대접에 담긴 냉수도 있었다.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에 놓은 다음에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늙은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렇게 감나무 위에 뭐 구렁이가 이렇게 한 마리 칭칭칭칭칭 지금 이렇게 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고 그 아래다가 이제 외할머니가 이렇게 상에다가 음식을 몇 가지 이렇게 차려 놓는 거겠죠. 음식을 막 차려 놓고 이 음식에는 여러 가지 호박전도 있고 그 음식들이 있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요 앞에 그 우리 동만이가 뽑아온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자네 올라면 주려고 놓친 캐서 여러 날 들여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하면전 눈요구라도 하고 가소. 다 자네 놓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한다. 냄새가 나더라도 너무 섭섭다 생각하지 말고 집안은 일랑 아무 걱정하지 말고 먼 걸음부터 편안히 가소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었다. 그 위에 할머니의 흰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태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희한한 광경은 그렇죠. 머리카락의 냄새를 맡은 그 구렁이가 원래 꿈쩍도 안 했는데 냄새를 맡고 움직이기 시작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때까지 움쩍도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구렁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감나무 가지를 칭칭 감았던 몸뚱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외할머니가
원래 했는데 꿈쩍도 않다가 이제 스르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뭘 맡고? 할머니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혈육의 정, 할머니의 냄새죠. 할머니의 모성애, 요것과 전통적 정서를 통해서 구렁이가 움직인다는 것은 뭐다? 민족의 원한이 해소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린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서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외할머니가 한쪽으로 비켜면서 길을 터주었고요.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따라가며 외할머니는 연신 소리를 질렀다. 뭐 새막에서 참새떼를 쫓을 때처럼 서이 서이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외할머니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옆에 한번 우리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외할머니가 소반에 음식을 차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외할머니가 음식을 차린 이유는 원래 이 음식은 누가 준비한 거야? 할머니가 준비한 거야. 누구 오면 주려고? 삼촌 오면 주려고.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가 삼촌이 오면 주려고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음식을 대접하면서 구렁이를 달래서 이제 제대로 된 곳에 보내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 무속신앙에 담긴 작가의 생각 그랬습니다. 작가는 이데올로기 대립구도를 지녔던 두 할머니가, 그죠? 하나는 국군, 하나는 빨갱이였잖아.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런 인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두 할머니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뭘 바탕으로 지금 화해를 시도하고 있는 거야? 무속신앙인 거죠. 그렇죠?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갈등을 극복하는 상황을 설정해서 이것을 봤을 때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어떤 정서적 화합으로 이데올로기 대립을 극복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속신앙을 통해서 원래는 대립하는 관계가 이제는 화해할 수 있다. 좀 더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외할머니의 역할과 그 의미 그랬습니다. 외할머니는 할머니가 원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기절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을 외할머니가 대신 수습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겠어.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지닌 의미를 한번 봅시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냄새를 풍기자 꼼짝도 하지 않던 구렁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잖아. 그렇죠? 요걸 해석해 봤을 때 원한이 맺힌 구렁이가 할머니의 인간적인 냄새를 맡고서야 이제 돌아간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머니의 사랑, 그다음 혈육의 정 또는 뭐 원한을 이렇게 해소해주는 매개체 뭐 이런 의미를 지닐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원한 해소의 어떤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서이 하면서 이제 구렁이를 쫓고 있는 외할머니의 모습. 그러자 누런 비늘 가죽을 번들번들 뒤틀면서 그것은 소리 없이 땅바닥을 기었다. 안방에 있던 식구들도 마루로 몰려 나와서 마당 한복판을 가로질러 오는 기다란 그것을 모두 질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꼬리를 잔뜩 사려 가랑이 사이에 감춘 월이란 놈이 그래도 꼴깍을 하느라고 마루 밑에서 다 죽어가는 소리.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얘들아? 월이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라 그랬잖아. 근데 그 커다란 구렁이가 오니까 지도 쫄긴 쫄았어. 그래서 걔가 꼬리를 내리고 마루 밑에 숨어 있거든. 근데 걔의 본분을 다 하긴 해야 돼. 그래서 그 숨어가지고 억지로 막 월월 짖어대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러블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로 놀고 있는 꼬리 부분을 왼쪽으로 삐딱하게 흔들거리면서 그것은 방향을 바꾸어서 헛강과 부엌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구렁이가 지금 돌팔매질을 맞아서 꼬리가 거의 동강이 날 정도로 잘려 있을 정도로 막 상처를 입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것은 역시나 의미하는 것이 뭐다? 민족의 상처 또는 역사의 흔적, 상처 입은 흔적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런 모습들 우리 아까 살펴봤던 요 그림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외할머니의 쉰 목청을 뒤로 받으며 그것은 우물 겉을 거쳐서 넓은 뒤란을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다. 그러니까 이 숲으로 이제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자 그 외할머니가 이제 한마디 또 하시는 거죠. 아,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집에서 엉혀서 먼 걸음 뭐 저승 가는 길이겠죠.
편안하게 가서 뒷일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저 편안하게 가서 정말 고맙네 이 사람아 라고 하면서 장마철에 무성이 돋아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뭐하고 있었다? 배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렁이를 배웅하는 외할머니의 말과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그랬습니다. 외할머니의 배웅에는 삼촌의 환생으로 여겨지는 구렁이가 뭘 했어? 한을 풀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겠죠. 그렇죠? 그 한으로 뭉쳐진 구렁이가 이제 떠나가는 모습이니까 한을 풀었고요. 그다음 무사히 저승길로 떠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져 있겠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 소설의 절정입니다. 어떤 갈등의 최고조봉을 이루고 있는 거고 이 갈등이 이제 해소될 실마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소되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소설의 결말을 살펴보면서 우리 장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